수표 형님들, 유튜브 형님도 어서들 오시고요. 어제 좀 아쉽네. 전체적으로 잘 맞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전체 적중률이 70% 나왔던데. 너무 욕심을 부렸나봐. 그냥 투폴 갈 걸. 배당 이게 2.2배 정도 나오면 참 애매하더라 진짜로. 하나 더 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통 2.4배 밑으로는 잘 안 주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 8대2로 갔을 때 전체 투자 금액 메인만 먹으면 2배 딱 들어와가지고 2.2배 뭔가 애매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민하다가 하나 더 껴넣은 게 결국에는 제가 표에도 안전하게 가실 분들 오사수나 언더 빼고 가라고 했는데 진짜 귀신같이 그거만 틀렸네. 어쨌든 간에 뭐 전체 분석 자체는 뭐 재개하는 거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따라와서 좀 아쉬웠고, 서브도 볼로니아 새끼들 그걸 비기냐? 진짜 서브라도 들어왔으면 이득인데 그걸 쳐 비기고 있네 2대 0에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전하게 금액 곱하기 2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메인 조합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메인 몰빵으로, 메인 배당이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잘 안 가는 배당이야. 평소에 저렇게 낮은 배당 잘 안 가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몰빵으로 해가지고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먹고 가는 방향으로 가보고, 전체적인 경기들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리그한 경기들 좀 많고, 뭐 세리에나 뭐 라리가 뭐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도 강대강 매치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다폴더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뭐 가볍게 고배당 2박스 정도 넣어놨는데 다폴더 찍긴 좋은 날은 아니에요. 어제 같은 날에 이제 다폴 찍기 좀 좋았었고 한 부분인데 몇 경기나 분석할지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어쨌든 어제 제가 요즘 계속 한 경기씩 빼먹어. 어제도 제일 좋아 보였었던 랑스 경기를 제가 유튜브 그 녹화 딸 때 못 땄거든요. 분석 끝나고 깜빡해가지고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랑스라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좀 안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하나씩 빼먹네 뭔가 해야 되는 경기들. 어쨌든 갑시다. 첫 번째 엠폴리 대 나폴리, 폴리폴리 대전인데, 일단 뭐 둘 다 이번 시즌 좋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폴리 뭐 요즘 콘테 감독 부임 이후로 콘테가 나폴리에서 뭐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본인의 주특기 이제 3백도 버리고 나폴리 색깔에 맞는 이제 4백을 계속해서 쓰면서 루카코까지 이제 합류한 시점부터는 확실히 더 안정적인 경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엠폴리 같은 경우도 휴식기 직전에 라치오 상대로 2대1 패배, 그거 제외하고는 무패 행진은 좀 달리고 있었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뭐 잘 비비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일단 엠폴리가 지난번에 라치오전에 패배할 때 그때 분석에서 제가 그랬어요. 엠폴리가 이게 무패 행진할 정도로 잘하진 않는다 냉정하게. 그래서 뭐 라치오 승 쪽을 보셔도 무방하고, 저는 조금 더 변수적으로 무회무로 봤었고, 경기 결과는 이제 라치오가 막판에 이제 결승골 넣으면서 2대1로 이겼었죠. 어쨌든 딱 그 정도예요. 엠폴리가 적당히 비빌 수는 있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에 나폴리를 상대로 이기는 거 자체는 좀 어렵고, 변수적인 측면 어쨌든 간에 나폴리가 지금 미드필더 쪽에 로보트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혈액순환의 역할, 볼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전 이제 앙기사나 아니면은 새롭게 합류한 이제 맥토미니 같은 애들은 로보트카를 대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모어가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이제 브라이튼에 있다가 올 시즌에 나 나폴리 가고 싶어 해가지고 브라이튼에서 이제 보내줬죠.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출전 분수 자체가 거의 없어. 다 해도 50분도 안 뛰었을 거예요. 그죠? 4경기 출전했는데 다 교체 출전 막판에만 출전해가지고 거의 출전 시간도 못 그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든 볼 돌려주는 애들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같은 스코틀랜드 놈입니다. 맥토미니 길모. 어느 정도 케미가 맞지 않을까? 국대에서도 맞춰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에 나폴리, 어쨌든 간에 전방에 이제 루카쿠가 합류하고부터 확실히 루카쿠가 미쳐 날뛰고 있고, 오늘 뭐 흐비차나 이런 애들이 좀 서브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서브로 나와도 이제 네레스 같은 백업 자원들이 워낙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때려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나폴리 사이드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엠폴리가 비비는 능력이 매섭긴 합니다만 글쎄요, 나폴리 유리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고 마요르카 대 엠폴리가 아니지 라요. 뭐야, 저분도 보내드려야 되나? 오케이. 마요르카 대 라요. 요 경기는 이번 시즌 보여주는 내용 자체는 마요르카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근데 조금 뭐랄까 기복이 조금 있긴 합니다. 뭐 베티스 원정에서의 승리, 뭐 바야돌리 원정 승리, 뭐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들이 마요르카가 있죠. 최근에 그래도 이긴 경기들이 꽤나 많았으니까 경기력 자체도 라요보다는 마요르카가 조금 더 좋습니다. 라요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코너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점이 있는데 마요르카가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던 주포인 저기 무리키도 좀 복귀를 하는 부분이고, 측면 쪽에 아사노는 여전히 빠져 있긴 합니다만 거의 부상자가 없어요. 라요가 이번 시즌 좀 신기하게도 원래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데 막 소시에다도 원정도 이기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돌리도 원정도 이기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운이 좀 좋았어요. 운이 냉정하게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확실히 막 그렇게까지 신뢰할 정도로 좋은 부분은 아니고 보통 똥 경기들 좀 많이 합니다. 아니면 비비는 선에서의 정도. 뭐 지로나전도 엄청나게 밀렸습니다만 0대0 무승부로 간신히 물을 캤었고 경기력이 별로다 보니까 결국 홈에서 레가네스 상대로도 못 이겼잖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요거 마요가 홈에서만큼은 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딱 배당대로 보여. 승 아니면 무야. 승 아니면 무. 역배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더군다나 마요르카의 강점이 라요의 어떤 약점으로도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승부엠무 사이드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엠무. 지금 라리가가 그리고 아직까지 무승부가 없지 않나 이번 라운드? 앞선 5경기 뭐 알라베스, 빌바오, 오사, 지로나, 셀타, 저 오사 경기 무승부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무가 없기 때문에 제일 무승부스럽지 않나 오늘 남은 라리가 경기 중에서는. 왜냐면 꼬마랑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어가지고 무승부 껴서 무승배무 사이드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위트레우트 경기도 저거 무승배무 봅니다. 흐로닝원하고 위트레우트 경기도 무배무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대 이제 맨시티. 이 경기도 사실 뭐 결론이 이미 나 있죠. 울버햄튼 같은 경우 제가 뭐 첫 경기 보자마자, 아니가 개막전 때부터 그랬나? 뽀백으로의 어떤 변화, 오닐 감독이 원래 울버햄튼 옛날부터 3백이었거든요. 누누 감독부터 해가지고 또 중간에 로페텍이도 오지 않았었나? 로페텍이 뭐 다 그거였었는데 이번 시즌 오닐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뽀백에 대한 실험이 있었고 올 시즌에는 아예 뽀백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기본적으로 선수단 자체도 3백 특화, 거의 뭐 몇 년을 3백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3백을 썼을 때 좋은 선수들밖에 없어. 뽀백이 기본적으로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모스케라 중앙 수비 쪽에 뽀백을 쓰려고 데려온 중앙 수비수거든요. 신체 능력이 상당히 좋고 과감한 약간 뭐 그런 모스케라도 최근에 부상 당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못 뛰게 됐습니다. 역시나 수비적인 약점이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고, 그나마 공격은 어떻게 되는데 특히나 역습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유독 대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브렌트포드전도 5대3, 뭐 첼시전 6대2, 약간 이 수비가 박살나가지고 나오는, 이기고 있던 경기들도 뭐 빌라전도 선제골 넣고 3대1로 졌고, 뉴캐슬전도 먼저 넣지 않았나? 뉴캐슬전도 먼저 넣고 2대1로 지고, 다 수비가 안 돼서 그래. 수비가 지금 평균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21골인데 실점이 21골이거든요. 두 번째가 18골 사우스햄튼이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골을 제일 많이 쳐먹고 있습니다. 상대는 맨시티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불안한 부분은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예요. 아무래도 이제 로드리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부상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뛰었었나? 아무튼간에 그러다가 복귀하자마자 아스날전에 바로 이제 시즌아웃 당해가지고
올 시즌에 아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경기면에 있어서는 화력은 사실 혼란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대신 수비,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 볼이 뺏기고 역습당할 때 로드리의 커버가 없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좀 실점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발 빠른 자원들, 뭐 풀럼 상대로도 아다마 트라오레 상대로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던 내용이고, 뉴캐슬 상대로 이제 앤서니 고든 한테 굉장히 고전도 했고, 뭐 고든한테도 PK 실점을 했었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빠른 선수들의 역습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울버햄튼의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에서 그렇게까지 막 맨시티를 흔들 정도로 빠른 선수는 사실 없어요. 일단 황희찬 빠져 있고, 뭐 라르센 같은 경우 이제 타겟맨이죠.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도 빠르긴 합니다만 신체 능력으로 뭔가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게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폼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라 요거 맨시티 마엔의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의 지금 당장의 수비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부분과 맨시티의 약점인 어떤 역습, 울버가 득점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 골 정도? 한 골 정도는 가능할 부분, 두 골 이상은 좀 빡세도 그런 부분들이 한 3대1, 3대1 아니면 아예 참사 스코어 막 5대1 막 6대 이런 스코어도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마법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대 아탈란타. 샌드스토니까지 보내드리고, 이 경기는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두 팀이 만났어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수비에서의 불안,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라인업을 좀 최근에 계속 좀 변화를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센터백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마다 조금씩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좀 모습은 보이는데, 여전히 뭐 사실 수비가 많이 안 좋죠. 공격력 개쓰레기인 제노아 상대로만 최근 무실점을 했을 뿐, 뭐 최근 경기들에서 계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먹히고 있는 베네치아인데,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 조금 베네치아의 어떤 희망은 공격력이 사실 베네치아가 시즌 개막하고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제노아전을 시작으로 뭐 로마전, 베로나전도 그렇고 양질의 찬스들을 어느 정도 만드는 모습은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여전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수비가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공격력은 좀 개선이 된,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데 좀 어쨌든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부분이고, 아탈란타도 올 시즌 문제는 명확합니다.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상자들이 너무 많죠. 콜라시나치도 추가로 부상당했고, 코소노 레버쿠젠에 있던 놈이고, 그리고 이제 뭐 톨로이, 스칼비니 다 이제 해줘야 되는 뭐 베테랑 내지 이제 에이스급 수비수 자원들 다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인업이 3백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짐시티가 올 시즌 조금 노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히엔 같은 경우도 좀 벅차하는 모습이 있죠. 거기 아마 짝지로 고드프리 같은 애들 올 시즌에 출전 별로 안 한 이런 애들 좀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정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실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뭐 화력 쪽에서 레테기가 올 시즌 그래도 골을 빡빡 박아주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다득점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탈란타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기면 오버가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승은 그냥 버리고, 뭐 굳이 보면 승까지 보는 거지만 그냥 오버만 보고 넘어가고요. 르아브르 대 리옹, 이것도 지금 당장에선 사실 리옹의 반대를 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저 마르세유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리옹 경기 할 때마다도 마르세유전이나 뭐 그전에 리옹전 뭐 해가지고 제가 경기력에 대한 반등은 있었다. 다만 마르세유전 전반 퇴장에 대한, 시작하자마자 마르세유가 퇴장당했는데 그 경기를 졌어요. 뭔가 진짜 이상하게 졌어. 뭐 귀신이 씌인 것 마냥 경기는 리옹이 가져가야 되는 경기처럼 했는데, 그 이후로 귀신같이 어쨌든 간에 그런 경기력에 대한 반등이 결과로서 최근에는 따라오고 있고,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유로파 경기에서도 뭐 올림피아, 뭐 레인저스 원정도 레인저스 원정은 아예 2군이 나왔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럼에도 승리를 거뒀고, 뭐 툴루즈 원정, 낭트와의 홈 경기에 승리를 거뒀던 만큼 지금 당장 어쨌든 경기력이나 뭐 결과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신이 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르아브르의 어쨌든 수비적인 내용들, 지금 당장 실점이 너무 많아요. 실점이 옥세르전 제외하고는, 옥세르 생떼띠엔 지금 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팀이잖아. 옥세르 생떼띠엔이, 그죠? 13, 14위 가장 밑바닥 순위에 위치해 있는 저
승격팀 두 팀을 제외하고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르하브르 같은 경우 이 원정이라는 부담감, 원정이라는 좀 변수, 그리고 좀 리그강에 좀 이상한 경기들이 가끔씩 나와요. 막 퇴장당하거나, 아니 뭐 원래 축구가 그렇지만 막 학살 각인데 학살을 못하거나, 이상한 경기들 좀 특히나 리그강이 더 자주 나오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체감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면에서는 뭐 매 경기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뭐 제외하고서는 리옹이 유리하다. 당장의 르하브르의 수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 리옹의 기세가 좋고, 뭐 리옹이 뭐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팀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옹 사이드로 배당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하네. 1.78. 그래서 리옹 사이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홀슈타인 대 유니온 베를린.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홀슈타인 같은 경우는 훨씬 문제가 명확해요. 수비가 안 됩니다. 수비가. 제가 지난 레버쿠젠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우리는 3.5바로 찍었었고, 레버쿠젠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2대2 무승부를 캐긴 했지만 결국에 시작하자마자 두 골 넣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이 주구장창 놓쳐가지고 홀슈타인이 득점을 하면서 따라갔게 망정이지. 그러니까 따라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대2 무승부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올 시즌 수비 자체는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홀슈타인. 매 경기 이제 많은 실점들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고, 레버쿠젠전 2골, 프랑크전 4골, 보움전 2골, 미넨전 6골, 볼프스전 2골, 호펜전 3골. 평균 실점이 지금 6경기 동안 19골을 쳐먹었어요. 3골이 넘네. 바이에른 미넨 6골 막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공격에서는 조금 힘을 쓰고 있지만 수비가 너무 불안한 부분이고, 유니온 베를린은 아예 반대예요. 아예 반대. 수비는 되는데 공격이 안 됩니다. 공격이. 양질의 찬스를 만드는 능력들, 그나마 이제 정우영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크랙에 대한 역할을 소화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역부족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유니온 베를린의 득점력을 감안하면 홀슈타인이 해볼 만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분데스리가가 놀랍게도 이번 라운드 올 정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도르트문트 핸디 터지고 레버쿠젠 핸디 터지고 이래서 그렇지 올정배예요. 올정배. 돌문승, 레버승, 호펜승, 프라이승, 라이피치승, 메넨글라드버승, 바이에른미넨승까지. 제가 축구를 20년을 봤지만 올정배가 뜬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남은 경기 2경기 있거든요. 홀슈타인 킬, 유니온 베를린, 볼프스부르크, 베르더 브레멘. 2경기 남아있는데 브레멘은 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했을 때 통계적인 부분들, 오정배가 뜰 리가 없다. 프렌 쪽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체리 형님 보내드리고, 몇 번째야? 7번째. 에이티 마드리드 대 이제 레가네스. 이 경기는 저는 선택지는 그냥 많지 않은 것 같아. 믿어주거나 언더 찍거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이즈가 에이티를 믿어주거나 아니면 언더 찍거나. 꼬만 같은 경우도 주중에 이제 릴과의 어쨌든 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가 있어요. 제가 생략을 했지만 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가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근데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홈 경기고 한 부분인 거고, 이것도 어쨌든 간에 꼬마 같은 경우는 챔스를 많이 신경 쓰는 팀인데 직전 경기 또 벤피카한테 완패를 했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홈 경기를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이고, 뭐 기본적인 공백은 이제 수비 쪽에 아스필리쿠에타나 이제 노르망, 센터백 둘 정도 빠져 있는 부분에서 마르크스 요레테도 좀 빠져 있고, 미드필더 뭐 전천후 자원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꼬마의 문제는 약간 좀 복합적이기는 해요. 어느 경기에선 수비가 문제고 어느 경기에선 공격이 문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경기력은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내용들, 뭐 셀타비고전 극장골로 1대0 승리,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많이 밀렸었고, 레알 마드리드전 1대1 무승부, 이건 뭐 비슷비슷했어요. 극장골로 이제 비겼고, 벤피카 원정에 4대0 패배했고, 소시에다드전도 선제골 넣은 후로 시종일관 밀리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 그러니까 휴식기 직전에 거의 2주간의 경기 내용 자체가 꼬마가 시원시원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참 그 전에 라요전도 그렇고 거의 한 달 동안 그랬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발렌시아 완파했던 그 내용, 아니면 에스파뇰이랑 0대0 무승부를 캤지만 이때 내용은 좋았어요.
내용은 좋았는데 스코어만 0대 0이고. 그러니까 9월 말 중순 이후로 AT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은 경기라고 보여준 적이 없다. 상대가 레가네스긴 합니다만 의외로 레가네스가 뭐 최근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헤타페 원정, 라요 원정을 견뎠고 발렌시아 빵대빵, 바이오드리드 상대로 승을 거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빈다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비비는 부분이라 이거는 저는 일반승만 보고 꼬마 지금 당장에 뭔가 믿을만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다. 어제도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경기력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레알이 경기력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좋다. 근데 실제로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선수빨로 이겼어. 그래서 2대1로 간신히 따라잡히는 느낌이 있다가 실제로 기회나 이런 것들은 셀타가 뭐 레알에 비해서 더 적거나 그렇지도 않았죠. 뭔가 느낌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보여준 것들은 없다 꼬마가. 그래서 승 언더로 보겠습니다. 승 언더. 넘어가고요. 그리고 리버풀 대 첼시. 잠시만 표 좀 보내드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번 시즌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리버풀 슬롯 감독 체제에서 지금 6승 1패, 노팅엄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일격에 지금까지 드러난 리버풀의 약점은 명확하죠. 템백을 상대로만 못 이겼어요. 그리고 템백 상대로만 좀 고전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게 노팅엄이었고요. 그랬던 부분이고 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템백 위주로 좀 수비적으로 갔던 팀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본머스전 역수 위주로 가는 팀들 이런 팀들 간에 좀 어려움이 양 팀 다 좀 공통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팀의 완성도 그러니까 새 감독이잖아. 슬롯 감독과 마레스카 감독 새 감독 체제인데 완성도는 제가 봤을 때 리버풀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물론 그게 승리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첼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엔조 페르난데스에 대한 활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이 좀 커요. 거기에 수비 라인에 대한 조금 정돈도 지금 어쨌든 간에 쿠쿠레라랑 코파나가 빠지거든요 오늘. 중앙 수비 쪽과 이제 측면 사이드 자원 해가지고 결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재정비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좀 유리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 팀 다 공격은 좋은데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적인 안정감이나 밸런스 면에서 리버풀이 더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첼시 같은 게 여전히 수비에 대한 조금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대신 이제 뭐 요즘 뭐 저기 팔머는 원래 미쳤고 잭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주고 마두에케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개인 플레이만 해가지고 어쨌든 득점 자체는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또 제이든 산초의 가세 이런 부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 수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좀 빠져있는 부분과 그리고 당장에 엔조 페르난데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좀 의문점들은 여전히 있다. 엔조가 수비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속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첼시가 당장에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고 데려왔잖아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엔조 페르난데스가 이거는 통계상으로 출전했을 때보다 안 나왔을 때 첼시 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곱하기 2에도 안 돼. 승률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첼시는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리버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그거를 이제 속도나 개인기로 뚫지 못했을 때 왜냐면은 숫자가 많고 조직적인 수비가 가능하잖아요. 개인기나 속도로 뚫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때 이제 뚝배기로 뚫어야 되는데 그 뚝배기가 없어요. 아스날이 이제 하베르츠 뭐 맨시티는 홀란도 있고 사실 홀란도 크잖아. 이런데 리버풀은 그게 유일한 결점인데 첼시가 그렇게 경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첼시가 수비적으로 경기하면은 리버풀이 되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빠른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첼시 역시도.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냥 같이 좀 싸우려고 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바 같은 경우는 저는 첼시가 2골 이상 넣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많아야 한 골 아니면 무실점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노바는 굳이 보면 3점은 얻었죠. 그래도 어떤 배당도 역배고 이 정도 보고요. 그리고 칼리아리 경기가 왜 정배로 바뀌었냐 이거. 해배당이 정배라고 그러구만. 어제까지만 해도 역배였는데 갑자기 정배가 됐어.
요거는 어쨌든 간에 그 토리노 프렌을 많이들 갔나? 30% 정도? 요거 제가 봤을 때 토리노 쪽 좀 위험합니다. 실제로 경기력은 칼리아리가 더 좋아요. 순위만 지금 칼리아리가 16위, 토리노가 7위일 뿐이지 칼리아리 경기력이 더 좋습니다. 근데 칼리아리가 이제 꼬르니 안 따라가지고 운이 없는 건지 못 넣는 건지 그거에 대한 조금 이슈가 있는데 오늘 토리노 같은 경우도 저기 자파타라든가 미드필드 쪽에 또 가장 중요한 일리치 뭐 핵심 자원들에 대한 지금 결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칼리가 홈에서 이길 수도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거 프렌 쪽으로 보시는 분들 조금 배당이 떨어져서 말씀드립니다. 프렌 배당이 프렌 쪽 좀 위험하다 이거. 제가 가면은 칼리 승 찍거나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승 찍거나 뭐 넘어가고 비아레알 대 타페. 너무 기본적으로 비아레알 배당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비아레알도 당장에 이번 시즌 기대치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뭐 잘할 줄은 몰랐는데 좀 약체팀만 만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냉정하게. 그리고 조금 약간 끝발 좀 좋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세비야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비아리아를 만났었고 비아가 이겼죠. 그리고 뭐 마요르카도 부상에 대한 여파가 되게 많았을 때 그마저도 퇴장 나와가지고 비아가 이겼고 뭐 에스파뇰, 뭐 라스팔마스 지금 당장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을 상대로 승리였고 저기 뭐 바르셀로나를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이제 맥없이 좀 무너졌던 모습들 그런 부분인데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아요세 페레즈가 빠져 있습니다. 아요세 페레즈가 빠져 있고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 6골이죠. 두 번째가 이제 2골. 뚝배기 공격수 이제 바리 이런 애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헤타페가 격투 축구잖아요. 격투 축구.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골 싸움을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아레알이 뚫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수비 쪽에 어쨌든 불투명자들이 많은데 얘들의 출전 여부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방에 기본적으로 아유세 페레즈가 올 시즌 좀 클러치한 중요한 순간마다 좀 골을 뽑아줬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빠지는 부분이고 바에나나 이런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많은 양의 득점을 올릴 것 같진 않다. 다만 헤타페의 공격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조금 있는 것 같고 헤타페 연기가 무가 많이 나옵니다. 비아레알도 실제로 뭐 그죠 상대가 못해서 이긴 경기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배당 가지고는 아주 신뢰할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 비아가 2대1로 이기는 것만 아니면은 언더 확률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입니다. 1대0, 2대0 비아 승이나 뭐 0대0, 1대1 무승부도 배세할 수 없고 언더만. 아유스 페레즈 빠진 것도 크고 언더만 보고 넘어가고요. 마지막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야말이 스페인 국대 다녀오면서 좀 햄스트링 쪽에 부상을 좀 안고 돌아왔는데 이 감독 피셜 한지 플릭 감독 피셜로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전한다고 합니다. 선발일지 벤치일지는 솔직히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말이 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야말 이 쓰리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명이 도합 공격 포인트가 30개가 넘어 지금. 리그 9경기 치렀는데 3명이서 공격 포인트 30개가 넘습니다. 거의 뭐 모든 골들을 셋이서 거의 관여하고 있는 느낌인 부분에 있어서 뭐 프랭키 대용이 오늘 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드필더 라인도 그대로 오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베르날 빠졌고 페란 토레스 빠졌고 다니올모는 오늘 조금 빡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불투명 사이즈긴 해요. 그 정도인 부분에다가 세비야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사울 레게지가 일단 시즌 아웃이 됐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수비 쪽에 이제 니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 경기인가? 퇴장당한 게? 직전 경기 퇴장으로 오늘 경기 출전이 불가한 점 여러 가지 봤을 때 바르샤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인승 쪽으로 원정에서 빡셀 것이다.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목요일 새벽에 바이른 뮌헨전이 있어요. 홈에서 이게 조금 많이 걸리기는 해.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근 메시가 떠난 이후로 바이에른 뮌헨한테 진짜 만났다 하면은 그냥 뭐 탈탈 털렸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졌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홈에서 치르는 경기가 또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가 중간중간에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으면 갑자기 이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후반 60분에 레반도프스키 교체형 막 이러면서 갑자기 공격수들이 나와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볼 때 커 보이긴 해 이게 진짜로.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뮌헨은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치욕적인 순간을 너무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복수심에 아마 타오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걸리긴 한다. 햄무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